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연휴 전날이지만 함께하고 있는 임종우고요. 예,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자, 오늘 사실 들어오신 분들은 네. 다 상을 줘야 돼. 그러니까요. 예, 진짜. 정말 추석 전날에 네. 저녁에 또 3프로TV와 같이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디 안 가시나요? 어디 가시는 분 있으면 예. 대화창에 올려주세요. 예, 오늘 저희 네. 그 이주호 기자님께서 이벤트를 이제 공개하신다고 저희 방송 전에 저한테 이제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자, 공개 한번 해주시죠. 참. 아니, 제가 퇴근길 심층 심층 인터뷰에 출연했을 때 박근영 부장님이 그 이벤트를 딱 하시는 거예요. 뭐 대전인가 대구로 가신대요. 예. 알아보고 인사해 주시면 커피 한 잔 사시겠다. 그래서 저 어차피 강원도 가거든요. 예. 알아보고 인사해 주시면 저도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커피? 네. 뭐 딴 거 할까요? 저는 추석 때 네. 서울에서 네. 저를 알아봐 주시면 소주 한 잔 같이 하겠습니다. 진짜요? 대박인데? 이건 대박인데. 저 보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육아를 해야 돼서. 집에 계실 거군요. 예, 혹시라도. 저 엄청 돌아다닐 거거든요. 예. 엄청 돌아다닐 거라. 알겠습니다. 진짜 이런 날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육아를 하는 걸로. 벌칙이잖아요. 봐도 아는 척 안 할 것 같아. 벌칙이잖아. 안 하지. 봐도 아는 척 안 하는. 그렇죠. 같이 육아를 할 수가 없으니. 예. 자, 알겠습니다. 가족들한테 민폐예요. 그렇긴 해요. 하여튼 뭐 정말입니다. 그래도 추석,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즐거운 명절이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추석 정말 행복하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클로징하는 느낌이죠? 갑자기. 감사합니다. 자, 예. 오늘도 제가 우리는 쉬지만 근데 미국은 안 쉽니다. 그래서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오늘 뉴스를 또 봐야겠죠. 네. 오늘 뉴스 봤는데 어제 저 아마존이 또 좀 크게 또 하락을 하면서, 맞아요. 반독점 이슈 때문에 크게 하락하면서 아마존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또 마음이 상한 그런 하루였을 것 같고요. 메타방님 결혼하셨어요? 근데 예, 결혼을 했습니다. 예, 우리 아기가 얼마 전에 나왔죠? 지금 28일째 됐어요. 28일째. 30일도 안 되셨구나. 예. 28일째 됐어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정말 좀 좋지 않았던, 최근에 네. 계속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2022년 이후로 또 가장 좋지 않은 그런 한 달을 지금 보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주식 시장도 주식 시장인데요. 지금 미국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또 왜요? 추석을 앞두고 네. 오늘은 약간 스릴러의 글로벌 라이브 시네마 스릴러로 가시죠. 그러시죠. 오늘 스릴러입니다. 스릴러. 네, 오늘 이제 피디님께서 아마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스릴러 영화 글로벌 라이브 시네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뭡니까? 소리를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애플 스토어인데요. 애플 스토어죠. 난리 났습니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싸그리 훔쳐가고, 지금 뭐 가면 쓰고 뭐 경찰도 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야? 예, 여기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지금 애플 스토어에서 루팅, 약탈. 네. 지금 약탈범들이 애플 스토어를 점령을 하고 지금 풀라커 그리고 룰루레몬까지도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가지고 네.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싸그리 좀 쓸어가는 그런 영상이 지금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급하게 좀 가지고 나왔는데,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같은 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글로벌 라이브 글로벌 뉴스 토픽인데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시장이 좀 좋지 않다. 자, 이런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나왔기 때문에 곰이 많은 빅테크의 연어들을 지금 잡아삼키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 이제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지금 정말 어수선한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필라델피아시의 애플 그리고 풀라커 그리고 룰루레몬 매장이 다 털리는 그러한 상황이 보여주면서, 지금 오른쪽에 보게 되면 길거리에 지금 경찰들이 정말 많이
이제 와 있는 상태고 네. 노란색 선으로 지금 이제 범죄 구역을 이렇게 네, 그쵸. 나누는 그러한 이제 출입 통제 구역. 그렇죠. 출입 통제 구역으로 이렇게 네.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브레이킹 뉴스로 나온 뉴스예요. 지금 몇 개 사실 애플과 플라커 룰루레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좀 작은 여러 이제 매장들 소매 업체 매장들이 네. 좀 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털리다 보니 이게 제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브레이킹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저건 인종 무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폭스 29 네. 여기에 계신 앵커가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썼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브레이킹 속보입니다. 필라델피아 센터시티래요. 혹시 필라델피아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이 뉴스 또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브레이킹 뉴스를 보실 것 같은데 자, 간단하게 제가 유리창 박살 냈고요. 매장 내가 정말 난장판으로 신발, 셔츠, 뭐 박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정말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고 네. 길에는 옷걸이들이 즐비했다. 자, 이러한 이제 이야기로 지금 트위터에다가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메타박은 미국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예.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런 그 루팅이라고 했나요? 약탈? 약탈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도 그랬던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혹시? 근데 사실은 아마 캘리포니아에 계셨던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 유리창에 네. 그러니까 차 안에다가 귀중품이나 가방을 두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밤에 되면 그냥 유리창을 깨요. 차 유리를 깨고 거기 있는 가방을 그냥 훔쳐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차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 쓰냐면 나 안에 귀중품 없으니까 유리창 깨지 말라고.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제발 좀 깨지 말라. 네, 나 올해 한 달 만에 지금 5번째 깨졌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본인이 쓰는 사람들도 있고 워낙 깨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네. 최근에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게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 많은 이제 백화점 업체들 네. 그리고 여러 이제 소매 업체들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법적으로 뭔가 규제를 좀 해야 맞아요. 되는데 너무 지금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해서 많은 CEO들이 지금 화가 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제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뉴스가 오늘 또 나왔길래 제가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개의 주에서요. 타겟이 9개의 매장을 닫는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오른쪽에 영어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theft, 절도죠, 절도, 도난. 네. 예. 자, 타겟이요. 화요일에 4개 주에 있어서 9개 매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는데 해외 매장에서의 도난이 이제 여러 해를 지나면서 직원과 고객에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가장 위험한 도시에 있는 매장을 닫겠다. 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다음 달에 이제 문을 닫는 매장에서는 2010년부터 문을 연 맨하튼의 이스트 할렘, 일단 그 할렘? 그 할렘, 네. 이스트 할렘. 거기에 있는 이제 매장과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여러 매장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 몇 달 동안의 타겟은 매장 내 절도. 절도하는 이유가 그거죠. 바로 이제 뒷 암시장.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뭐 중고 나라 비싸게 리셀. 리셀가로 뒤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훔치면 조금 더 싸게. 네.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뭐 본인들도 돈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일할 뭐 능력이 없는 건지 마음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쉽게 절도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뒤에서 파는 그런 행위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직원과 그 안에 있는 손님들까지도 이 범죄에 노출되고 위험할 수 있으니 닫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첫 5개월 동안요. 폭력이나 폭력 위협이 수반된 매장 내 절도 사건이 12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120%면.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전체 도난 손실 중에 도난으로 인한 손실이 36%고요. 그리고 직원 도난으로 인한 손실이 29%입니다. 직원들. 직원들 또한 이 내에서 본인들이 이제 슥싹해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이제 이제 도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27%는 또 프로세서 또는 이제 제어 실패 또는 오류로 인한 발생으로 27%나 그 정도가 이제 뭔가의 손실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 사실 지금 심해진 건 알겠어요. 뭐 빈익빈 보육부의 불공평도 심해졌고 예. 거기에다 금리도 올라서 더 먹고 살기 심해진 것도 알겠는데 사실 그 전에도 이런 절도는 꽤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번 그때가 무슨 사건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건 때문에 그 매장들이 나무로 유리창 깨지지 말라고 맞아, 나무로 맞아. 다 맞아요. 막아놓고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그리고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 데에는 미국만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지내 보시니까? 사실 특정 지역에 한해서 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때 저도 있었을 때가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실 베어 에어리어에서 있는 여러 이제 매장들이 문을 닫았는데 이제 특정 인종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부분은 총기 사건도 정말 많고 네. 사실은 총기 사건도 정말 많았고 도난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원래는 많았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이제는 표면 위로 좀 올라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러한 이제 특정 인종들이 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사실상 그 경찰의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예, 그리고 경찰들도 많은 위협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꺼립니다. 예, 저도 이제 알고 있는 형님이 네. 샌프란시스코 경찰이에요. 친해요? 친합니다. 예. 지금은 좀 안 친해졌어요. 연락 안 했어. 근데 이제 그 형님에 의하면, 네. 그 정말 위험한 도시가 있는데, 정말 다 배정을 꺼려서, 경찰조차.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넣고 그런 경우도 있다. 심지어 경찰이 또 총에 맞는 경우도 있으니. 그렇죠. 네. 예, 이러한 경우도 너무 질비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이제 사실 이렇게 표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너무 급증하다 보니 네.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결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문 닫는 곳 중에요. 3군데가 아까 이제 9군데가 문 닫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3군데가 베이 에어리아에 문을 닫는다. 자, 베이 에어리아 하면은 요 며칠 전에 저희가 지난 한 3주 전이었나요? 그때 다 털렸다. 백화점 다 털렸다. 네. 놀스트림이 문 닫았죠. 네. 예, 그거와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제 뉴스인데,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베어 에어리아 해서 이제 뭐 오클랜드부터 해서 뭐 산호제까지 그쪽에 이제 뭐 많은 이제 IT 기업들이 사실 자리를 잡았고, 네.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에어리아인데 사실 지금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보게 되면 이 지역에서 많은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약 범죄. 네. 예.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좀 보지 않으셨을까. 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MBC 베이 에어리아에 있는 이제 뉴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문 닫는 곳 중 3군데는 베이 에어리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소매 업종 얼마나 심각하냐라고 했을 때 도난으로 인한 손실금이 약 140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한 기업이 아니라 이 소매 업종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다 네. 통틀어 가지고 통계를 내니까 이게 지금 손실금만 140조 원에 달하다 보니 이거는 좀 심각하다.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영상을 봤냐면 예. 그 미국 언론사에서 그 이 도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취재하기 위해 네. 매장을 카메라를 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카메라가 찍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들고 나가요. 맞아. 그래서 리포터가 주인한테 저 사람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계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놓고 그냥 가져나가는 걸 봤어요. 그 다음 영상이 뭐였냐면 네. 그 누가 가지고 나가요. 네. 근데 그 리포터가 아니 왜 경찰한테 신고 안 하냐고. 네. 근데 너무 느려서 경찰이 맞아요. 오는 오는 데까지 너무 느리고 맞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어차피 네,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막 가지고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와 진짜 그냥 이게 가십성으로 볼 일이 지금은 아니게 아니에요. 됐어요. 절대 옛날엔 아니고. 그랬었는데. 예. 근데 이제 아까 필라델피아나 아니면 베이 에어리아나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펜타닐이나 여러 이제 마약으로 인해 맞아요. 노출되어 있는 장소다 보니까 네. 보안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고 예, 많은 관광객도 없고 거리가 비어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일어나다 보니 그런 곳에서 뭐 애플 스토어나 정말 고가의 물건을 파는 그런 기업들은 그 손실을 뭐 그대로 뭐 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참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제 브레이킹 뉴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심각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자, 그리고요. 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소매 업종에 대한 여러 지금 140조 원 가까운 그런 손실을 보고 있지만 최근에 소비 지출이 정말 좋지 않은 그러한 이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체율도 늘고 있고 부채도 못 갚고 있는 그러한 이제 차트가 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최근에 2021년 말 때까지는 좀 내려왔던 연체율과 또 이제 NCO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얘기한다면 부채를 못 갚는 비율이에요. 한마디로. 네. 예. 그래서 이런 비중이 지금 비율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자, 이게 지금 현재 고유가 또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면서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고 본인의 어떤 세이빙 계좌에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여기에 앞서서 얘기했던 학자금이나 여러 가지 또 나가야 될 돈들이 많으니 이런 소매 업종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직격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 에어리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 텐데 베이 에어리아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알 수도 있고요. 아마 샌프란시스코 주변 저렇게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가 베이 에어리아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위에 보게 되면 나파 혹시 와인 좋아하시는 분은 나파밸리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네. 예.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저기 있고 그 다리를 건너면 또 콘트라 코스타라고 저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UC 버클리가 저기 있죠. 네. 예. 그리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워너크릭이라는 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도시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베이 에어리아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샌프란시스코 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맞아요. 저기 꼭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은 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러 저런 꽃길도 있고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저런 예전에 정말 유럽에서만 볼 법한 네. 예, 그러한 도시. 그리고 길도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평화롭고 자, 그러한 도시고 또 넘어가게 되면은 골든 게이트 브릿지. 정말 유명하죠. 금문교라고. 네. 예. 그리고 밑에도 이제 베이 브릿지. 그리고 오른쪽은 또 피어 39이라 그래가지고 네. 저기 이제 해변가입니다. 해변가인데 저렇게 물개들이 와가지고 다 엎어져가지고 자고. 참 평화롭네요. 네, 아주 평화로운 도시. 물개들도 정말 평화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 도난을 하고 있고 차량 도난이에요. 이렇게 다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후드티를 감싸고 마스크를 네. 쓰고 어떻게든 안 찍히려고 하지만 저 물품이 좀 약간의 귀금속이나 네. 고가의 물품이 있으면 그냥 무턱대고 깨고 들어가는 아유.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마약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마약이 텐들로인이라는 어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그 길가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스트릿이 네. 이 마약하는 이 분들이 네.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그 길이 엄청 길어졌다 지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서울의 일부분의 길가에서 저런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네. 이게 지금 테헤란로까지 쫙 퍼져가지고 그렇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굳이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많은 애플 스토어나 네. 진짜 룰루레몬이나 정말 비싼 또는 PC 노트북을 파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고 들어가서 네. 유리창을 그냥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신기하네.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유튜브에 아마 치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절도로 끝나고 왜 훔치고 있어가 아니라 네. 이게 기업의 실적을 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지금 120%가 늘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아니 이런 가운데 이것 때문에 마약이 문제다 심각하다 하면서도 예. 지금 보면은 그 대마 합법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사실 대마는 그 마약에 있어서 어떤 입문서 같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네.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어요. 네. 예. 근데 담배 소비보다 마리화나 소비가 더 많아졌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러한 상황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오래전부터 원래 합법이었고. 예. 그러니까 자. 막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예. 이걸 잡아야지. 지금 그리고 여기에 노조 가서 큰 문제가 또 네. 하나 있습니다. 네. 뭡니까? 사실 베이 에어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00 이하로 네. $1,000 이하로 그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도난을 해서 절도를 해서 네. 걸리게 되면 경범죄로 그냥 처리하고 벌금형. 아 그래요? 예, 그냥 가볍게 처리하고 많은 그런 법안이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1,000불만 안 넘으면은 나는 뭐 경찰에 안 잡혀가겠네, 네. 뭐 제일에 안 들어가겠네, 구치소에 안 들어가겠네, 네. 라는 이제 약간의 과감한 젊은이들 그런 친구들 때문에 이런 범죄가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뭐 시 당국에서는 사실 네. 그렇게 손을 쓰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자, 이러한 어떤 법안에 의한 범죄율도 정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포터가 찍고 있는 상황에 누가 들고 가도 왜 안 잡으세요? 경찰에 빨리 신고하셔야죠. 네네. 근데 늦게 온다. 경찰이 없다 지금. 네. 인력이 없고 불러봤자 해결이 안 된다 지금 이건. 잡을 수도 없고. 자, 하여튼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마약, 도난, 절도, 거기에 이제 법안까지도 그러한 경범죄자들을 좀 옹호해주는 네네. 희한한 그런 법안까지도 지금 뭔가 좀 어수선한 그런 미국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독자분들 가운데도 미국 현지 계시는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저희 댓글 지금 대화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현지에 계시는 분들 있는데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피해는 없으신 거죠? 예.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배트맨이 필요하다. 누가 고담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배트맨이 필요한 미국입니다. 네, 그러네요. 참. 예. 와, 너무 나도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그 알고 있던 거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니까 예. 좀 더 놀랍다는 생각이. 예. 자, 그래서 또 뭐 유튜브에도 뭐 많은 영상들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예, 지금 보니까 뭐 브레이킹 뉴스인데 뭐 3시간 전, 4시간 전 그렇게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나 정말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가지고 또 쳐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뭘 준비했냐면 사실 아마존이 어제 급락을 했잖아요. 한 4% 넘게 급락했는데 그래요. 뭐 반독점법으로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니까 뭐 그래서 하락했나 보다. 도대체 뭐가 반독점인데? 그러니까 뭐가 반독점인데 예. 이게 궁금해서 예. 제가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소식만 보시면 FTC니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그리고 17개 주 17 스테이트라고 보이죠? 네. 17개 주의 법무부 장관이 함께 아마존을 고소를 한 겁니다. 50개 주에서 17개 주의 법무부 장관이 고소했으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 어마어마한 규모의 소송이 들어오게 된 건데 그래서 그럼 지금 아마존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지를 기사에서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반할인 조치 안티 디스카운트 메저라고 해서 반할인 조치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를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존에서 셀러예요. 판매자예요. 판매자인데 제가 아마존에서만 판매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뭐 쿠팡에서도 판매하고 11번가에서도 판매하고 할 텐데 제가 만약에 아마존 가격보다 11번가 가격을 싸게 한다. 그럼 뭔가의 벌칙이 있다고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이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판매자인데 아마존 판매 가격보다 11번가에서 뭐 1,000원 싸게 팔았어요. 그럼 나의 리스트를 밑으로 내려. 아마존에서? 뭐 이런다든지. 아. 아니면 뭐 이 사람들에게 검색 결과로 나의 제품이 나오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셀러가 여러 이제 뭐 아마존을 쓰고 뭐 그래서 쿠팡도 쓰고 11번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마존에서 그거를 검사를 해요? 다른 한다는 주장인 거예요. 주장이다. 그러니까 왜 고소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무슨 근거를 갖고 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 법원에서 나오겠죠. 실제로 아마존이 그걸 검사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검사해 보니까 아니던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 연방거래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들이 17명이 모여서 했으면 뭔가의 증거를 갖고선 지금 제시를 했겠죠. 고소를 했겠죠. 그러니까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였던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수료 문제인데 아무래도 아마존은 너무나도 이제 정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온라인 리테일 사업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를 너무 막대하게 뗐다는 거죠. 수수료를. 근데 이게 수수료라고 하는 게 하나씩만 놓고 보면 뭐 몇 퍼센트 하니까 별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사실 그냥 아마존에 올려놓고 안 팔려도 그만인 사람은 없을 테니까 어쨌든 뭔가 광고도 해야 되고 그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한 뭔가의 수단을 써야 되고 이런 수수료들을 다 합쳐 보니까 매출의 거의 50% 정도를 수수료로 내더라라는 게 또 이제 연방거래위원회 그다음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에요. 아니 아마존한테 AI를 개발하라고 시간을 줬더니만 이런 걸 솎아내고 있었네 AI로.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법무부가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이제 단독점 소송에 들어갔으니까 실제 그랬는지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그게 그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어떤 권력의 남용으로 보였던 걸 수도 있고. 사람이 하긴 힘들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AI의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글쎄.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카카오를 한번 이제 기업 탐방을 다녀오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되게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아니 카카오도 다음 홈페이지에 뉴스가 있잖아요. 이게 뉴스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인공지능으로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손을 안 쓴다고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올려놓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데 그거 괜히 사람이 했다가 손이라도 한 번이라도 건드렸다가는 나중에 되게 큰 우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 아예 안 건드린대요. 건드리는 게 우리한테는 더 리스크다. 괜히 뭐 하려고 더 뭐 공정하게 하려고 했다가 사람이 손을 건드리면 그게 더 리스크다.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인공지능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모르겠어요. 아마존이 진짜 이거를 뭐 일부러 벌칙을 주려고 뭐 그렇게 했을까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것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 뭐냐면 이겁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마존의 밸류에이션과 월마트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놓은 차트인데요. 주황색이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이고 그다음에 좀 짙은 갈색, 갈색이 월마트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이 월마트의 밸류에이션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분명히 그 반독점 소송에 들어간 거는 그 기업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는 맞아요. 근데 그럼 그 이슈가 정말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낮출 만한 이슈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PER은 아닌 것 같고요. PER은 아니고 이게 지금 포워드 에비타 멀티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이익을 끌어다가 온 그 멀티플이네요. 그렇죠. 단순한 PER은 아니는데 어쨌든 이제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 월마트의 밸류에이션이 아마존보다 높아졌다. 오히려 월마트가 최근에 더 AI화 시킨다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더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만간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리고 그 월마트도 온라인 판매, 그러니까 온라인 리테일도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사실 월마트랑 아마존을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존은 이익의 대부분이 AWS 클라우드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이 현상이 맞는 현상인가는 전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도 지금 AWS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그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의 AWS에 인공지능이 붙을 경우에도 이 밸류에이션이 맞는가?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비타가 이렇게 붙어버렸습니다. 에비타로 저렇게 붙어버렸네. 자,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갈까요? 자, 그러시죠. 자, 다음 뉴스는 이겁니다. 사실 요즘에 테슬라가 주가도 하락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말도 많고 우려도 많습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가진 문제점들도 많긴 하죠. 중국 판매가 부진하다는 거. 그리고 어젠가 나왔었던 뉴스에서도 봤듯이 유럽 연합의 보조금 조사에 테슬라도 직접 타격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던 거. 그리고 뭐 계속 최근 가격 인하하고 있으니까 가격 인하로 인해서 마진도 줄어들 것 같다. 이런 모든 것들이 테슬라에게 악재가 맞긴 한데 하지만 이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벌, 그러니까 thin slice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못 쫓아온다. 라이벌들이
잽도 안 되게 못 쫓아오고 있다. 잽도 안 된다. 네. 테슬라에. 그쵸. 아. 네. EV 세일즈에 있어서 예. 그 테슬라에 비교하면 뭐 거의 뭐 매우 얇은 슬라이스 정도다. 네, 다른 경쟁사들은. 예.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판매량으로 비교를 한 건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내의 테슬라 판매량을 비교를 한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와.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1월부터 6월까지 미국에서만 32만 5천 대의 테슬라가 판매가 됐어요. 이거는 모델 X, Y, 3, S 다 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쉐보레 그럼 얼마나 팔았는지 볼게요. 두 번째 2위를 하고 있는 쉐보레. 이거 볼트입니다, 볼트. 그리고 볼트는 앞으로 안 만든다 그랬어요. 볼트 이제 생산 중단할 계획인데. 야. 볼트가 제일 많이 팔렸는데도 3만 4천 대. 야, 저거 진짜. 포드는 2만 6천 대. 현대가 2만 대. 리비안 17,000대. 리비안 리비안 많이 파네요? 꽤 많이 팔죠. 리비안 17,000대. BMW 17,000대. 벤츠 16,000대. 그 아래 보면 폭스바겐 16,000대, 기아 13,000대, 아우디, 닛산, 볼보, 폴스타, 토요타. 저는 저걸 보면서 정말 의외인 게 상당히 많아요, 사실. 네. 예, 의외인 게 뭐냐? 일단 첫 번째, BMW와 뭐 벤츠, 네. 예, 벤츠와 BMW가 또는 폭스바겐. 아, 이게 전기차 전환이 저렇게 어렵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쵸. 일단 첫 번째. 왜냐면 정말 유럽의 굴지의 자동차 기업인데. 네. 생각보다 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좀 너무너무 느려지는 것 같고 어떤 기술력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의외가 좀 있고 그리고 일본 차가 생각보다 활약을 못한다. 왜냐하면 예전에 아마 좀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프리우스라는 차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그건 그냥 국민차죠. 그러니까요. 국민차죠. 근데 그게 사실 전기차 뭐 테슬라가 훨씬 전부터 네.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그냥 모든 전기차 하이브리드는 다 프리우스였어. 네. 토요타.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토요타라는 이 기업의 기술은 정말 앞서가 있구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기술이었어요? 가성비였어요? 제가 뭐 알기로는 가성비. 가성비인데. 네. 가성비인데 그 하이브리드라는 그 기술력을 네. 여기다 이제 먼저 이제 접목을 시켰으니 앞으로 난 전기차가 어느 정도 이제 일본 차들이 좀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전에 한 10년 네. 전, 15년 전에. 근데 아직까지도 판매량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는 제외하고 순수 전기차니까. 순수 전기차만 놓고 본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순수 전기차가 아직까지도 이게 힘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이게 예. 우리가 양산의 문제를 항상 등한시해요. 사실 제품을 잘 만드는 거는 한 개 잘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럼 그 좋은 제품을 정말 공장에서 10,000대 10만 대, 100만 대를 찍어낼 수 있느냐는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예. 사실 양산에 있어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기업이 특히 미국에서 판매량을 비교해 보면 없다는 거죠. 예. 없다는 거죠. 그래도 뭐 가장 기분 좋은 의외는 현대가 4위다. 그럼요. 기아랑 현대 합치면 근데 보시면 기아가 몇 대입니까? 13,000대. 그다음에 현대가 2만 대. 2만 대. 2만 500대. 그러면 39,000대 정도 되니까 쉐보레 바로 다음이에요. 그러네요. 현대 기아 현대 치면은 3위네요. 3위. 3위예요, 3위. 쉐보레랑 거의 비슷하네. 볼트 그렇게 기대돼요? 볼트 없어지면 2위네. 볼트 없어지면 2위입니다. 자, 현대기아가 2위가 됐습니다. 방금 전에요. 예. 네, 그래요. 예. 방금 저희가 2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뉴스가 많이 됐던 게 포드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 그러니까 어디인가 미시간 아닌가요? 미시간 배터리 공장 건설 중단하겠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격차는 더 멀어집니다. 그러네요. 그럼 현대기아는 약간 노조편에 들어서 좀 으쌰으쌰 하라고 좀 더 시간 좀 더 끌어라 이래야 되나? 그래야 약간 이해관계가 조금 더 기회가 더 좀 힘내. 파업 좀 더 해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도 이제 타겟을 준비했는데 타겟은 뭐 말씀 다 하셨으니까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월마트도 지금 만약에 그 국가에서 이 도둑 내지는 강도, 절도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도 문 닫을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경고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미국이 사실은 뭐 여러 거시 경제도 최근에 FMC 이후로 약간은 또 이제 주식시장 뭐 그런 상황이지만은 앞서서 이제 영상 보셨다시피 모르겠어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아마
피부로 좀 와닿지 않을까? 네. 아니면 오히려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아 언론에서 뭐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야, 그 정도로 심한 건 아니야.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국 입장에서 이제 우리 글로벌 라이브에서 또 다뤄야 되는 것은 이제 브레이킹 뉴스 정말 네. 심각한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영상이 있는 거. 영상 예, 시네마 타임을 또 채워야 되거든요. 보여주기 좋은 예, 거. 제가 또 네. 책임감이 있잖아요. 시네마 타임을 채워줘야 됩니다. 대단합니다. 예, 진짜. 앉아서 팝콘 한 2알 정도 먹더라도 네. 영화를 한 30초라도 봐야 된다. 아, 예,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정말 예. 우리 박 팀장님 오시고 나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라이브 정말 좀 큰 예, 도움을 받고 있어요. 꽉꽉 채우려고 꽉꽉 노력하고 채우고 있습니다. 예.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주요 소식들은 여기까지고요. 2부는 또 특별한 시간이 마련돼 있죠? 예, 최근에 유럽에 대해서 네, 우리가 글로벌 라이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독일로 오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특파원을 저희가 왜 그러냐면 독일이 최근에 난리가 났어요. 유럽 중에서도 정말 독일 경제가 거의 뭐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런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